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아시아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잘 대해주는 이유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 이공계의 트렌드는 뭐냐면, 미국 영토 내에서는 아이디어 중심적으로만 일하자, 요런 마인드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제조업하면은, 미국의 제조업하면 뭘 떠오르시나요? 인공지능 컴퓨터 칩, 뭐 슈퍼컴퓨터, 뭐 고성능 퍼스널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막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뭘 생산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미국에서는 특허 중심적, 설계 중심적, 아이디어 중심적으로 딱 아이디어만 빠르게 캐치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특허화한 다음에 설계도 만든 다음에 모든 일을 스탑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생산은 다 아시아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드웨어죠. 근데 소프트웨어조차도 미국에서는 큰 그림만 그려요. 빅픽처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핵심 알고리즘만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이제 그 이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형태의 알고리즘 집합체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실제 막 코딩하는 노가다 있잖아요. 막 조립해가지고, 라이브러리 조립해가지고 펑션 콜 해가지고 막 만드는 거, 이런 건 다 또 아시아에 맡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런 창조적인 기술을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어때요? 다 영어로 된 거 원서 배우잖아요. 그쵸? 좀 그렇잖아요. 뭐 특히 좀 인서울의 명문대 같은 경우는 배우는 그 공대 교과서들이 다 영어로 된 거,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쵸? 뭐 한 1학년 때나 이제 고등학교 감 마친 이제 대학교 1학년생들이 원서 보기 힘드니까 1학년 때는 그 뭐 미국에서 나오는 원서의 번역본 같은 거 막 이렇게 구해서, 책방에서 구해서 읽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일반 물리학이나 이런 거. 그렇지만 이제 고학년 2학년부터 가면은 거의 이제 4년제 대학교의 전공 과정은 다 영어로 된 원서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 원서를 잘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미국의 명문대에서 배우는 책이랑 똑같은 책을 배워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미국에서 명문대에서 배우는 책이랑 똑같은 책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숙제도 하고 레포트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4년제 학위를 딱 받고 한국의 이공계라는 그 사회에 취업을 딱 하면은 학부 때 배웠던 전공을 못 써먹어요. 그 현상이 나타나요, 한국에서는. 왜 그러냐면, 미국의 하청을 받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은 미국 또는 선진국의 하청을 받아서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에서 배운 엔지니어링을 다 구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교과서는 미국 기준으로 나온 교과서인데 반해 한국의 이공계 인더스트리의 수준은 미국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대학교 때 배운 이론을 실제 현실에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핵심 기술을 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배운 이론들을 총동원해서 뭔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 보면은 전공을 거의 안 써먹어요. 거의 대학교 한 2학년 때나 3학년 때 배운 그 여러가지 전공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뭐 공식 좀 가끔 보고 뭐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일어나는 불량 같은 거 해결하고 거의 그런단 말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뭐 미국에서 나온 첨단 그 라이브러리 다운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개발한 첨단 그런 개발 환경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고, 이제 개발 환경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펑션 콜 해가지고 뭔가 막 그걸 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영토에 살다 보면은 뭔가 이제 노동집약적인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엔지니어링은.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엔지니어링은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미국에서 하게 돼요, 미국에서.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일해보고 미국에서 일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제 영상 보시는 분 잘 알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박사학을 마치고 미국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미국 면접 보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미국 대기업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져서 잠깐 한국에 귀국해서 한국 대기업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 틈틈이 면접 공부를 하고 또 미국의 이제 박사과정 랩 동기들을 백인 친구들한테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면접을 볼 그 뭐랄까 조언들을 구한 다음에 이제 미국 면접에 임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국제전화로 막 이렇게 전화 그 국제 화상 인터뷰로 막 이렇게 면접을 보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 다닐 때 제가 맨날 했던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한 대학교 3학년 정도의 전공 지식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박사인 제가 하면서 야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밤 12시까지 일하고 막 주말에도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에 너무나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배우는 건 없는데 몸은 고되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다가 과로로 2번이나 쓰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면접 봐서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는 이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전 세계 브레인. 미국에서 일한다는 거는.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전 세계에 그 지시를 내리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본 그 대기업들한테는 무슨 그 시스템을 설계할 건데 그때 필요한 무슨 첨단 소재를 무슨 물성치가 나오도록 잘 만들어 보세요 하고 이제 그 스펙을 주죠. 그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신호가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스펙, 그걸 딱 주면서 이런 소재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이제 특허를 만들어내고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최종 컴퓨터 같은 거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설계 도면을 이제 대만 아니면 한국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소재 다 됐냐 해가지고 그거 대만 아니면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만 아니면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대만과 한국은 경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일본산 소재를 던져주고 똑같은 설계도를 양쪽에 던져주고 누가 더 빨리 싸게 튼튼하게 만드느냐를 경쟁하기 때문에 이게 양쪽이 피말리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오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 왜 내가 한국에서 저렇게 피말리게 살았나. 그러니까 기술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특허도 다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설계도도 다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미국 애들이 양쪽에 뿌리는 거예요. 대만에도 뿌리고 한국에도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더 빨리 싸게 튼튼하게 만드는지 그 납기일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엔지니어링 하면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맨날 야근하면서 쓰러져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일을 할 때 마음이 되게 약해져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의 엔지니어들한테 뭔가 일을 던져주고 언제까지 해내라. 사실 요거를 잘 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의 엔지니어의 뭔가 이렇게 성과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막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날밤 까가면서 막 컴파일하고 코딩하지 않아요. 미국은요, 컴퓨터 사이언스 쪽도 아주 최상위 하이 레벨의 핵심 알고리즘 만드는 거를 주로 해요. 그러니까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회사도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순서도 만들기, 순서도. 미국 컴퓨터 회사 가면 맨날 프로그래머들이 칠판에다가 순서도만 그려 맨날. 자, 여기서 펑션 콜하고 여기서 인풋을 하드에서 읽어오고 여기서 읽어온 데이터를 처리하고 여기서 그걸 화면에다 결과값 출력하고 여기서 yes, no인지 확인해가지고 yes면 일로 가고 no면은 저리로 피드백 해가지고 다시 알고리즘 돌리고 맨날 이거 칠판에다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칠판에 적으면은 알고리즘 딱 완성하면 그 순서도 기억나시죠?
그 막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려가지고 예스 노 예스 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완성한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코딩하는 거는 미국 애들이 안 해요. 미국 애들이 안 합니다. 그것도 다 저쪽 인도 코딩 하청은 다 인도로 가는 거예요. 인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최상위 레벨에서의 아키텍처를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프로그래밍 아키텍처든 하드웨어 아키텍처든 아키텍처를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큰 그림 그렇게 다 그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하청한 다음에 언제까지 해내세요 하고 이제 그 납기를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 경쟁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 물량은 인도로 가고 일부 아까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인도로 가고 일부는 뭐 한국으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한국 엔지니어랑 인도 엔지니어랑 막 경쟁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다 보면은 야근이 항상 많은 거예요. 뭔가 전 세계 누구랑 항상 더 싸게 더 빨리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미국 와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막 아시아 사람들 쪼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옛날에 거기 살면서 막 누군가가 시키나 그 하청한 것 때문에 그거 해내려고 맨날 날밤새고 주말에도 일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쪼고 막 그러지 않아요. 쪼고 막 그러지 않고 그냥 딱 할 수 있을 일만큼만 던져주고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잘했다고 보상을 해주고 이제 못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 말을 들어줘야죠. 그래서 조금 일을 줄여주거나 막 그렇게 하지 무리하게 막 내가 막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지 않아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시아에서 있어봤던 그 고생해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막 몰아붙이지 않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진짜 막 진짜 좁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미국에 살다 보면은 그 후진국에서 와가지고 그 미국에서 그 석사만 한 다음에 미국에 취업해가지고 막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학부 정도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와가지고 미국에 석사 마치고 이제 미국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아 하청 줄 때 얘네들은 엄청나게 좁니다. 왜 좁냐면은 자기가 일단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100면은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100면은 이렇게 뭐 큰 돈은 아니죠. 근데 한국에서도 뭐 13만원 정도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네 후진국 가면은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한 달간 먹고 살 굉장히 큰 돈인데 이제 미국에서 막 연봉 막 13만 불, 뭐 14만 불, 뭐 15만 불 막 이렇게 받으면 얘네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로 아시아를 막 진짜 미친 듯이 좁니다. 성과 내려고.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이라도 빨리 그 생산을 해내면은 그게 다 자기 보너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친 듯이 갈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국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잘 사는 나라잖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풍요롭게 자란 거야. 그래서 막 자기 뭐 몇 푼 더 벌려고 막 사람들 쪼고 막 그러지 않아요. 되게 여유 있어요. 아시겠죠?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도 조금 잘 사는 나라긴 한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워낙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미국 와서도 그 바쁘게 사는 일 중독적인 그런 마인드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도 막 자기가 성과 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이제 본인도 아시아에 있었으면서 아시아인들을 엄청 쥐어짜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남을 막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남을 막 못살게 굴면서까지 내가 막 돈 벌고 성공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나도 행복하고 쟤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그 어떤 제가 설계한 그 제품을 아시아에다 하청을 줬는데 저는 좀 여유를 두고 뭐 예를 들면 여유를 두고 뭐 그게 원래 만들려면은 제대로 그냥 이렇게
아침 9시 출근해서 한 5시 퇴근하고 월화수목금 정도의 삶을 살려면 그거 만들려면 한 2달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딱 줬어요. 근데 그런 거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2달 줄 수 있는데 이제 똑같은 일을 관리하는 동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동료는 보면은 후진국 출신이야. 후진국 출신이면은 이 친구들은 보너스, 뭐 예를 들면 보너스를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서 보너스를 한 한국 돈으로 1억 원 준다. 그럼 한국에서도 보너스 1억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보너스 1억은 진짜 큰 돈이에요. 한국인들의 개념으로 보너스 한 10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한 2달 정도 줘야지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거를 막 한 달 만에 끝내라, 3주 만에 끝내라 하면서 엄청나게 채찍질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남한테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면서까지 일시키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미국을 살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하고, 저도 아시아인이고 아시아에서 옛날에 일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에게는 좀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번 아시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